자, 2-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무실 월세계약서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체크하는 라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조 표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제가 봐야 될 부분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월세는 관계없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그 임대인에 대한 간주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제가 강의 듣는 분들이 독학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독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취지는 뭐냐면은 월세는 그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용역이나 재화로 이제 봐요. 근데 사실 재화라기보다는 용역이 더 가깝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 이 금액, 2년이 지나도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거를 왜 안 할까? 임대보증금은. 왜? 판매 행위가 있는데, 행위가 존재를 하는데, 왜?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를 왜 안 해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아니요. 세무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이죠.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도 시간 지나면은 저기 세무계산서 발행되고 월세도 세무계산 발행하잖아. 그래서 임대보증금도 세무계산서 발행 안 하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도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은 간주 임대료라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세무계산서 발행을 안 했지만 그래도 부가세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용료의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임대보증금도 용료의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생긴 게 간주 임대료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걸 알았죠. 선생님,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뭐에 대해서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임대보증금이 내 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임대보증금 내 돈이에요? 라고 이제 학원에서 물어보거든요. 임대보증금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이제 대답하죠. 왜냐? 임대보증금 내 돈 아닌 건 알아요. 왜냐? 전산회계 때 임대보증금 내 돈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면은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그거죠. 임차인의 돈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에요. 그럼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돈이 아닌 거에 대해서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대것이. 그러니까 부채성 계증감으로 봐요. 임대보증금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금을 하겠죠. 예금을. 임대보증금 내 돈 아니니까 예금을 하겠죠. 그럼 현실은 뭐예요? 다른데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예금을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른 예금하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죠. 그럼 계정과목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요. 그럼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거는 부가세 매겨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지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니 그거에 따른 이자를 부가세를 내라 이 뜻이에요. 아니 너희들 월세도 다 부가세 내는데 임대보증금도 월세처럼 부가세 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2억이라 해봤자 사실 뭐 몇 프로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꺼이 뭐 한 2만원 뭐 3만원 그 정도 내면 되니까
뭐 딱히 뭐 크게 뭐 세금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내려봅시다. 자, 자료 2번 자입니다. 자, 9월분에 대한 임대료인데, 자, 9월분에 대한 임대료는 전자세무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설명해 보면은 자료 1번은 해신전자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자료 2번은 9월분 임대료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무계산서.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한답니다. 아유 참, 그 몇만원 안 되는 거 그 임대인이 해주지. 임차인이 부담한답니다. 뭐 계약서에 썼을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특이하게 썼을 거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행과제를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9월분의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9월 말입니다. 9월 말로 해가지고 유형은 매출과세 해가지고 품명은 임대료 넣으면 되는데 전 2-3 넣을게요. 문제 번호로. 자, 공급 가액은 얼마냐면은 500만원에 50만원 들어왔고요. 요거는 해신전자입니다. 전자 넣어주고요. 분계는 혼합해줍니다. 자, 제품 매출이 아닌 임대료 수입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처리해주면 돼요. 550만원. 받을 때는 부가세 같이 받고요. 돈 줄 때는 부가세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신전자를 대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국민은행으로 해줍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수행과제 1번이 끝나요. 자, 그 다음 수행과제 2번을 하자 한번 봅시다. 자,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전체 메뉴에 자 클릭해서 자, 부동산 임대 공가입 명세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에 있고요. 자, 이쪽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7에서 9월입니다. 이게 예정이니까. 요거는 자료 1번 보고 해야 돼요. 자료 1번 자 봅시다. 상호는 F2번 누르고 주식회사 해신전자입니다. 자, 층, 동, 호수 이렇게 있는데 층은 2층이고요. 201호이고 동은 없습니다. 자, 면적 넣어줍니다. 95m 제곱. 선생님 어디 있어요? 95m 제곱 여기 있습니다.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실무 가시면은 똑같이 해요. 이거. 저도 이거 해본 적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자, 임대기간 자 한번 봅시다. 2023년도 9월 1일부터 2년이니까 2025년 8월 말입니다. 자, 보증금은 얼마? 2억 원. 월세 얼마? 500만 원입니다. 2억에 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보니까 476712가 나와요. 근데 적용 이자율이 2.9%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맞죠? 적용 이자율은 2.9%가 맞습니다. 자, 동 입력은 생략할 것입니다. 2.9% 맞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만 여기서 볼 줄 아셔야 되는 거. 자, 보증금 이자입니다. 요거를 꼭 잘 봐주세요. 자, 보증금 이자는 476712가 돼 있어요. 요거는 2.9%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공급 가액이 되고요. 세액은 얼마냐면은 그거에 대한 10%니까 47671입니다. 47671. 요거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나오는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47671입니다. 공급 가액은 얼마예요? 476,712입니다. 이게 공급 가액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전체 메뉴에 자 클릭해서 일반 전표 입력 아니죠? 메인 매시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전사회계는, 전사 세모에게는 일반 점표 입력 형식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메인 메시 점표니까, 자, 건별로 잡아줍니다. 2-3번이고요. 간주 임대료라고 적을게요. 선생님, 왜 이건 간주 임대료로 왜 건별입니까? 라고 자신있게 물어보잖아요? 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운계산서 발행이 됩니까? 아니요. 증빙이 없죠? 그럼 뭐예요? 건별.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유도를 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해가 확 돼요. 오! 이거는 건별이다. 세운계산서 발행 일자는 무조건 과세기간 종료일에 해당하는 만일로 작성해줍니다. 그건 법령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법령이 따르고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얼마냐? 476712입니다. 그럼 요렇게 나눠지잖아요. 한 번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코드는 없고요. 전자 없고요. 분계는 혼합 적어줍니다. 요거는 부가세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인 부담이니까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니까 보통예금 해주면 되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으로 잡아줍니다. 국민은행. 문제 적혀 있어요. 잘 확인해 주세요. 요렇게 잡으면 되죠. 자, 요렇게 잡아주면은 메인 메시 점표 반영했어요. 자, 해신전자거도 했고 간주임대로 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이게 예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말이고요. 자, 그러면은 4번 단에 넣어주면 돼요. 기타 476712, 47671 이렇게 4번 단에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2-3번에 대한 내용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 확인한 후에 2-4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